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사림의 대두와 붕당 정치의 성립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포기하는 두 번째 위기가 왔어요. 첫 번째 위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 저를 만났기 때문에 우린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가 어디냐면 여기 붕당 정치인데요. 어떻게 보면 아직 붕당 정치를 시작은 안 했지만 그 앞의 스토리, 사림의 대두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냥 쭉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진 4대부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을 할 건데요. 그러면 여기는 판소를 한번 쭉 잡아볼게요. 자, 변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고려 말에 정도전 정몽주를 비롯한 지방에 있던 향리가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으면서 신진 4대부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진 4대부가 바로 조선의 오픈을 두고 둘로 쪼개져요. 하나가 바로 정말 마음이 급했던 급진개혁파, 또 다른 하나가 천천히 따틀탈 천천히 개혁을 하자라는 온건개혁파로 쪼개집니다. 급진개혁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 삼봉 선생, 시험에 단독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던 불시잡변, 조선경국점, 재상중심의 정치, 경제문감을 썼던 이 정도전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냐? 조선 오픈을 앞두고 마음이 급합니다. 갈아엎자. 이미 고려라는 나라는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졌다. 희생 가능성이 없다. 갈아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동진 프라이드 치킨을 차린 거예요. 망했습니다. 네, 이것 봐라. 동진 치킨 망할 줄 알았다. 동진 피자로 한번 가보자. 업종 변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정몽주를 비롯한 천천히 개혁을 하자라는 온건개혁파. 아니다. 고려라는 나라 무려 500년 동안 있던 나라다. 그걸 어떻게 갈아엎냐. 그러니 한번 리모델링을 해보자. 동진 치킨 내가 먹어봤는데 어우, 튀김옷은 바삭바삭바삭하더라. 동진 파닭, 동진 후라이드, 양념치킨으로 한번 가보자 라면서 리모델링을 주장했던 게 바로 온건개혁파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둘의 공통점은 상봉 정도전 선생님이나 정몽주 선생님이나 신진 4대부에서 쪼개진 거잖아요. 신진 4대부이다 정답. 그 다음에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했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이들은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했지만 이들은 일부의 개혁만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선이 오픈이 됩니다. 조선이 오픈이 되면서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개혁파는 훈훈했던 훈구파로 바뀌면서 이들은 개국공신이 됩니다. 반대로 온건개혁파는 조선이 오픈되다 전부 다 지방으로 낙향해버려요. 그러면서 선비가 숲을 속에 짱 박혔다라는 살인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비판하겠죠. 이런 시래기 같은 놈들아. 니들은 성리학의 충을 모르는 놈들이다. 충에 맞췄을 때 어떻게 고려의 신하로서 또 다른 나라의 왕조의 왕을 모실 수가 있냐. 그러면서 지방으로 다 낙향해버려요. 자, 그러면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훈구파는 중앙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고 살인파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한능검 시험이 끝나는 그날까지 살인파의 내구적 속에는 only 뭐만 들어가 있다? 성리학만 들어가 있다라는 거. 오로지 성리학대로만 움직입니다. 융통성 제로예요. 성리학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훈구파는 융통성이 있잖아요. 왜? 이들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약간 타협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오로지 성리학대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충에 맞췄을 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훈구파는 보세요. 이 성계를 도왔으면 개국공신, 이방원을 도왔으면 또 공신 2당 콤보. 시간이 좀 흘러서 그들의 후손이 수양대군 세조 라인을 타게 되면 공신 3당 콤보입니다. 항상 권력을 틀어지고 오랫동안 틀어지면 썩어 문드러지죠. 부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때? 경국대전을 완성성성성성 악학개범 동문선을 썼었던 편찬을 시켰던 완성성성성성 경국대전을 완성했던 성종 때 이때 훈구파를 견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살인파를 처음으로 등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두 나라의 왕조를 모시지 않는다면서요?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살인파 그들의 온건개혁파의 후손들인 거예요. 후손들은 처음 관직 나가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종의 입장에서는 훈구파를 견제하고 싶은데 이걸 견제하려면은 이들에게 고위 관직을 줘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처음 관직에 나오는데 어떻게 고위 관직을 줍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3사를 이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간원의 살인파가 들어가서 훈구파의 정책을 까고 왕의 정책에 힘을 실어줍니다. 사헌부에 들어가서 헌법에 의거해서 훈구파의 비리를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홍문관에 들어가서 또 성종에게 힘을 실어주고 성종의 정책에 조언을 가해줍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훈구파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좀 귀여웠어. 열심히 하네. 그렇지. 저것이 바로 정치 초년생의 모습이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들한테 자꾸 대드니까 짜증이 스물스물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터져요. 바로 뭐냐? 사림이 화를 입었다. 사림이 화를 입었다. 몇 번? 4번. 사림이 4번 화를 입었다라는 사화가 일어납니다. 사림이 몇 번, 4번 화를 입었다라는 사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각각 사화가. 그러면 이제 4개의 사화를 잡아야 되는데 성종이 세상을 떠난 후에 등장한 왕이 누구냐? 바로 조선을 대표하는 슈퍼 도라이 왕 연산군입니다. 이 연산군 때 사화가 4개 중에 2개가 터져요. 그 첫 번째 사화가 뭐냐면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멍 때리다가 훅 당하는 사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갓동진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의상을 오늘 블랙으로 맞추다 보니 갓을 쓰고 자꾸 시꺼먼 걸 쓰니까 무슨 약간 느낌이 저승사자 같은데요? 자, 사림이 저승사자에게 당하는 사화. 일단 무오사화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보세요.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다는 말은 아버지였던 성종이 아야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죠. 그러면 왕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 뭘 쓰냐면 조선왕조실록을 쓰는 거예요. 이때 성종실록을 씁니다. 살아생전에 사감들이 따라다니면서 성종이 말했던 것들을 다 기록했다가 왕이 아야 세상을 떠나면 그때 모든 내용들을 취합해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종실록을 누가 쓸까요? 훈구파가 쓸까요? 살인파가 쓸까요? 살인파가 쓰겠죠. 이거 얼마나 팔 아프겠어요. 이 살인파들이 쓰는데 누가 쓰냐면 김일손이란 아저씨가 중심이 돼서 성종실록을 쓰는데 여기에 조이제문이라는 글을 실어 넣습니다. 예전 자기 스승이 썼던 김종직이라는 스승이 썼던 조이제문이란 글을 실어 넣는데 이걸 빌미로 얘들이 작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길래? 훈구파가 호심탐탐 지금 누구를? 이 살인파를 작살내려고 노리고 있었잖아요. 찬스가 온 거예요. 전하, 연산군 전하, 응? 살인파 영모, 은유법 비유법으로 전하 돌려까기. 전하 조이제문, 전하 의제. 중국도 역사가 길잖아요. 중국에 의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뺏겼던 단종처럼 자기의 왕위를 뺏겼던 황제인 거예요. 그 중국판 단종 의제를 조문하는 글, 슬퍼하는 글을 실어 넣은 거예요. 전하, 조이제문, 중국판 단종을 슬퍼하는 은유법, 비유법, 전하 돌려까기. 전하, 이거 보십시오. 수양대군 세조, 그리고 예종, 그리고 누구? 바로 앞에 있던 성종. 이렇게 쭉 내려온 왕위 계보도가 잘못됐다. 돌려까기. 억지로 왕이 올랐던 세조부터 잘못됐다란 말은 다 잘못됐다. 왕이 정통성, 왕이 명분이 없다. 돌려까기. 연산군 맞네. 그게 바로 무오사입니다. 이 조이제문을 빌미로 훈구파의 공격으로 김일손을 비롯한 특히 이미 죽어버린 김종직은 시신을 다 까서 무덤을 까서 시신을 다시 부관 참시해버립니다. 그 사건이 바로 무오사입니다. 끝났고요. 두 번째 사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 사화는 갑자기
두 번째 사화는 갑자기 자기 엄마 죽은 걸 들춰냅니다. 갑자기 자기 엄마 죽은 걸 들춰내요. 뭐냐면 연산군의 엄마가요. 폐비가 됐던 유인씨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홍문관을 만들었고 이렇게 백성들과 신하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이 성종.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단점이 뭐가 있었냐면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연산군의 엄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궁과 맨날 논 거예요. 그러니 연산군의 엄마였던 폐비 윤씨 자기는 그렇게 여자가 좋아요. 미워 하다가 그만 손톱으로 왕의 얼굴에 기스를 냅니다. 난리가 나요. 전하,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엄연하게 왕비라도 왕가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 차이를 뒤집고 어떻게 감히 용의 얼굴, 용안의 얼굴에 기스를 낼 수가 있습니까? 죽여야 됩니다. 사약. 이때 훈구파가 사약을 건의를 해요. 그런데 살인파도 이때 찬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훈구파는 연산군의 엄마가 자기 쪽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바꿔버리려고 했던 거고 살인파는 이들은 온리 성리학대로 움직입니다. 정치적 계산이 없어요. 얼굴에 기스 낸 거 잘못한 거 맞지? 어떻게 왕의 얼굴에? 맞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약을 먹고 아야 세상을 떠납니다. 사약을 먹어야 돼요. 잘 됐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에요. 어떻게? 사약을 먹습니다. 저는 비타 사약을 먹을 거예요. 폐비 윤씨가 사약을 먹고 좋은데요? 강의 중간이고 사약 먹는 씬을 계속 넣으면 괜찮겠다. 전하 억울합니다. 사약을 먹고 떠납니다. 이때 성종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절대 내 아들에게는 자기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리지 마라. 이게 유언이에요. 근데 연산군이 무슨 바보예요?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빼고 다 아는데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갑자기 들춰냅니다. 갑자기 자기 엄마 죽은 걸 들춰내는 거예요. 그게 갑자사화입니다. 그런데 들춰낸 이유가 있어요. 연산군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조선을 대표하는 슈퍼 도라이 왕입니다.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놀려면 뭐가 필요해요? 학창시절에 놀라고 시켜도 사실 여러분들은 공부 노예이기 때문에 학창시절에는 보통 한 하루 이틀 놀면은 불안해서 학교로 다시 돌아옵니다. 스스로. 그리고 학교에서 놀죠. 차라리.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놀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연산군도 맨날 여자들 불러서 파티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그 돈을 얻기 위한 정책이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어느 정도로 노는 걸 좋아했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흥청망청 돈 쓰지 마라. 그게 이때 등장한 거예요. 흥청망청이 뭐냐면 당시 잘 나가는 기생집입니다. 이거를 아예 궁궐의 통째로 박아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대통령이 트와이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레드벨벳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 YG, SM 사옥을 그냥 청와대에 박아버리면 되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했던 게 바로 연산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 엄마 죽은 걸 들춰내면서 감히 니들이 내 엄마를 죽인데 기여를 했어? 다 죽여요. 실제로 이때 살인파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데 왜?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 타깃은 훈구파예요. 훈구파를 다 죽여버리고 이들의 막강한 엄청난 재산을 몰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훈구파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야, 얘 도라이다. 왜? 무오사화 때는 조이 제문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했던 살인파만 싹 덜어냈는데 갑자기 자기 엄마 죽은 걸 들춰냈던 갑자사화 때는 자기들도 피를 봤잖아요. 얘는 통제가 안 되는 슈퍼 도라이다. 그러면서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을 찾아갑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중종인 거예요. 중종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중종, 너 혹시 왕 안 할래? 왕 할래? 왕 할래? 그러면서 준종 반정을 통해서 연산군을 덜어내고 중종이 왕에 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수양대군과 이방원, 이들과 이 중종의 차이예요. 태종 이방원과 수양대군 세조는 억지로 왕에 올랐지만 자기 힘으로 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종은 자기 힘으로 왕에 오른 게 아니라 훈구파가 등에 얼쳐매고 왕에 오르는 거예요. 훈구파의 눈치를 엄청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의를 하면 왕이 먼저 와서 훈구파를 기다려요. 회의가 끝나면 훈구파가 나갈 때까지 먼저
나가지 않고 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나갈 때까지. 그러니 다시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하냐? 훈구파를 또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파를 또 등용해요. 두 번의 사화로 다 작살이 났던 살인파를 또 땡겨오는데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살인파의 당시 최고의 리더를 데려옵니다. 그가 바로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시험에 나와요. 광조 조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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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조. 만약에 시험에 뭔지 모르는 조광조가 나왔다. 아니면 인물 문제로 조광조가 보인다. 사실 찍으면 정답이에요. 광조 조광조 조광조. 조광조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자 조광조는 중종의 힘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혈량가라는 거를 실행에 옮깁니다. 이거는 뭐냐? 현명하고 어질 양, 현명하고 어진 사람이라면 과거 시험 없이 다이렉트로 관지로 오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는 무슨 싸움? 쪽수 싸움입니다. 내가 아무리 반에서 전교 1등, 존잘, 미남이라도 반에서 슈퍼왕 따면은 발언권이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무소속 없습니다. 항상 자기 지지 기반이 있어야 돼요. 조광조 데려오면 뭐예요? 자기 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혈량가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조광조가 추천하고 살인파가 추천하면 바로 등용이 되는 거예요. 살인파 낙하산 부대가 대거 들어옵니다. 그렇게 세팅을 했던 게 바로 혈량가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 옴니 성리학대로만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당시 조선은 소격서라 그래서 성리학의 사회지만 1월 1일이 되고 이러면 하늘신 별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기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폐지를 주장했던 게 바로 조광조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리고 나중에 따로 배울 거예요. 향촌사회 약속인 향약. 향약이라는 걸 처음으로 보급하고 알리려고 했던 게 바로 조광조입니다. 이랬던 조광조. 기묘사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세 번째 사화. 기묘사화를 일어나게끔 만드는 큰 일을 저질러요. 그게 뭐냐면 위훈삭제입니다. 위훈삭제는 뭐냐면 거짓 훈장을 삭제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사실은 조광조가 조사를 다 해요. 무슨 조사를 하냐면 중종이 왕위에 오를 때 기여했다라는 약 120명의 신하들. 이들은 반정공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공신들 120명을 싹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죠. 전하, 대박입니다. 응? 전하를 왕위에 오를 때 도와줬다라는 120명의 반정공신을 싹 다 조사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뻥입니다. 80명이 뻥입니다. 실제로 일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거짓 훈장은 삭제해야 됩니다라는 위훈 삭제를 주장합니다. 훈구파가 난리가 나요. 왜? 여러분들이 살면서 기분 나쁜 거 중에 빅3 안에 들어가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줬다가 뺏는 거. 아예 안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줬다가 뺏기면 그거보다 기분 더러운 거 없습니다. 공신이 혜택이 많아요. 고위간직은 당연하거니와 땅을 받아요. 그 땅은 내가 영원히 가집니다. 자손에게도 물려주는 땅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노비도 받습니다. 이거 다시 뱉어내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중종도 사실은 위훈 삭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조광조 이건 안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보세요. 중종의 입장에서 이건 별로입니다. 내가 처음에 신하들아 백성들아 연산군이 도라이였어. 그래서 120명의 신하들의 동의를 받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내가 왕이 됐지롱이라고 이미 얘기를 다 했는데 미안해. 알고 봤더니 80명이 뻥이더라. 40명 정도의 동의만 받고 내가 왕위에 올랐어 라고 하는 순간
본인의 왕위정 통성, 본인의 명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그닥 안 해주길 바라는데 조광조 이걸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센스쟁이 또 훈구파가 눈치를 까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전하, 응? 조광조 영모, 조광조 영모. 중종이 맞다, 영모 맞다. 이 정확하게 위윤 삭제를 실행하고 일주일 만에 영모제를 뒤집어 쓰면서 조광조가 시행했던 현량가로 들어왔던 살인파와 함께 싹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기묘사화예요. 그게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자, 저는 조광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조광조가 이렇게 급진적인 개혁을 했죠. 약간 성향으로 보면 이런 성향인 거예요. 칭찬에 좀 취약한 스타일. 잘한다 그러면 우주까지 날아가 버린 스타일.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야, 너 밥 잘 먹는데? 갑자기 밥을 먹어요. 한 그릇 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실제 기록에 조광조는 조선을 대표하는 미남입니다. 기록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조광조가 이렇게 궁궐을 지나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궁녀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대요. 넘나 존잘 너무 잘생겼어. 왜? 쳐다보면 안 돼요. 궁녀들은, 궁궐 안에 여자들은 다 잠재적인 왕의 여자입니다. 남자를 쳐다본다? 용납이 안 되는데 쳐다볼 정도예요. 그리고 더 짜증이 나는 거는 조광조가요. 자기가 잘생긴 걸 알아요. 여러분들 당시니까 우물에 이렇게 세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우물에 세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에 자기 얼굴이 비칩니다. 그러자 울었대요. 왜 우냐? 이 얼굴은 성리학을 하기엔 부적합한 얼굴이다. 죽을만 해요. 미인방명입니다. 결국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 그래서 조광조 문제가 나오면 인물 문제로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조광조 현량가 건의로 중종대 등용됐다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현량가를 시행하였다, 소격수를 폐지하였다, 위윤 삭제를 주장하였다, 기묘사화를 겪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설명 다 주고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시오. 그러면 조광조가 했던 정책이 제시문 박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연표 기준점이 뭘까요? 이 모든 개혁이 끝나는 게 기묘사화잖아요. 그러면 기묘사화가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기묘사화 바로 앞을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또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때 여기에 피해를 입었다라는 세력의 밑줄 짝. 다음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러면 살인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정답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서원가 향약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권력을 장악하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화. 여기가 세 번째잖아요. 네 번째 사화가 을사사화인데 여백이 없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PPT로 한번 쭉 복습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을사사화는 제가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에듀윌이 칠판이 작아요. 칠판이 작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개정된 거 처음에 찍을 때 이 칠판 크기를 생각 못하고 쓰다 보니까 글씨를 작게 쓰다 보니까 글씨를 못 쓴다라는 비난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못 쓰진 않아요. 못 쓰는데 글씨를 원래 크게 썼기 때문에 욕을 먹은 적이 없었는데 상처받았었습니다. 맞죠? 사실은 제가 멘탈이 수수깡이거든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신진 4대부가 이렇게 조선 오픈을 앞두고 온건개혁파, 혁명파 또는 급진개혁파. 대표적으로 여기는 이색길제, 불교 폐담을 비판했고 고려 왕조 유지, 역성혁명, 성씨를 바꾸는 거 아예 갈아엎자, 조중공군 정도접, 그리고 전면적인 개혁, 불교 비판. 그리고 나중에는 이들이 훈구파와 살인파, 훈구파는 개국공신. 그리고 이들은 왕도 도를 갖춰야 된다. 성략대로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성략 질서 유지, 그리고 성략 이외의 모든 걸 다 배척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훈구 세력이 계속 힘이 커지죠. 그러다가 경국대전을 완성성성했던 성종 때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들을 3사, 사관원, 서원부, 홍문관에 앉힙니다. 그리고 견제를 하니까 쌓이고 쌓였던 게 빵 터지면서 연산군 때 무오사화. 김일손, 살인파의 김일손이 김종직의 조이제문을 쓴 걸 빌미로 훈구파의 공격으로 연산군이 어떻게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여기 사료. 요 김일손 샤나샤나 꿀랑꿍 싹 주고 다음 같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연산군 때 일어났다. 무오사화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갑자기 엄마 죽은 걸 들춰냈던 폐비윤씨 사망 사사 사약 사건 빌미로 이걸 계기로 관련 인물. 근데 실제로 훈구파를 타깃으로 한 겁니다. 당연히 살인파도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그러면서 도라인의 갈아엎자 중종을 왕이 앉힙니다. 그러자 중종은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를 시험에 나오는 현량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교 행사를 하던 소격서 그 다음에 소학을 보급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반정공신 위훈삭제 추구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바본가 봐. 제가 아까 소격소라고 썼었죠. 그러게요. 제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아까 소격서로 쓴 거 여러분들 소격서로 좀 수정해 주시고요. 강의 끝나고 비타 사약 다시 한번 먹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학의 보급이 보이는데 이 소학은 어린이용 성리학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린이용. 그래서 요거를 또 보급하려고 노력했고 여긴 빠졌지만 지금 향약 보급에도 힘썼다라는 거. 그리고 위훈삭제를 계기로 결국 기묘사를 겪고 아웃.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사원 조광조 사원부죠. 조광조가 그러면 맞죠? 쭉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을사사화이다. 마지막 네 번째 사화예요. 근데 원래 시험에서는 기묘사화가 제일 잘 나오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은 심하잖아요. 그래서 심화는 오히려 을사사화가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원래 수능 한국사나 다른 시험에서는 크게 막 이걸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을사사화를 많이 다뤄요.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판소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앞에서 뭘 봤냐면 중종을 봤어요. 조광조를 등용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했는데 중종이 죽기 직전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인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명종이 있었어요. 명종이 둘째 아들, 인종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인종을 따르는 인종의 외갓집을 윤씨 집안이라서 큰 첫째 아들 윤씨 집안이라 그래서 외갓집이라 해서 대윤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었던 명종 또 외가 쪽이 윤씨 집안이에요. 그래서 둘째니까 작은 윤씨라 그래서 소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연히 자기의 외손자가 왕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죠. 이때 살인파는 누구 편을 드냐? 살인파는 정치적 계산이 없어요. 이들은 당연히 첫째 인종의 편을 듭니다. 첫째가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하지. 이걸 미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인종이 왕이 올랐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올랐는데 8개월 만에 아야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명종이 왕이 오르면서 명종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명종의 엄마였던 문정왕후가 대신 정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의 아우였던 윤원형 일파들이 또 권력을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 살인파들아 이제 니들 을이야 을. 이제 니들은 갑이 아니고 을이야. 왜? 내 외손자 쪽에서 드디어 왕이 됐거든. 그러면서 또 죽여버리는 을사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에 걱정 인걱정 인걱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심하잖아요. 걱정 인걱정 인걱정이 언제 활동했냐면 여기 명종 시기 을사사화가 일어났던 살인파가 을이 되었던 라인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 을사사화 이야기까지 다 잡아드렸습니다. 끝! PPT로 가볼게요. 자, PPT로 가시게 되면 명종의 을사사화인데 중종, 인종이 죽은 뒤에 명종 때 외가 쪽의 권력을 틀어지는 건데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윤과 대윤이 붙고요. 맞죠? 결국에는 여기가 틀어집니다. 나중에 왜 일찍 죽어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쪽 세력들을 다 제거했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또 부정부패가 심해요. 이 틈에 걱정 인걱정 걱정이 아찌가 등장을 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인걱정 샬랑샬랑 꿍랑꿍 그러면 명종식인 걸 알고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척 간의 세력 다툼에 살인파가 휘말려서 피를 본 거죠. 이거는 라인을 잘못 잡은 거죠. 그리고 여기 을사사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윤, 소윤 막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붕당의 형성이에요. 자, 제가 아까 이런 사화를 겪었던 피해를 봤던 정치 세력 밑줄 쫙 다음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정답이 되는 게 뭐라고 이러냐면 서원과 향약입니다. 자, 에드윌의 교재 편제상 이걸 지금 언급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15세기 조선이 오픈되고 나서 100년 동안 훈구파가 권력을 틀어집니다. 그리고 앞에 봤던 것처럼 살인파가 몇 번, 네 번 화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무려 100년 만에 권력을 틀어집니다. 무려 100년 만에.
그 100년 만에 권력을 틀어줬던 힘이 니들은 수도를 먹어라. 난 지방을 먹겠다라는 게 서원향약이고 살인파 문제가 나올 때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찾으면 정답이고 서원과 향약을 각각 따로따로 문제를 내기도 해요. 요거는 다다음 강의 때 볼 겁니다. 그리고 살인파가 권력을 틀어준 시기가 언제냐? 임진왜란을 겪었던 손조 때 살인파가 100년 만에 권력을 틀어줘요. 역사는 반복입니다. 잘 봐요. 어떤 정치 세력이든 싸우던 반대편 정치 세력을 밟아버렸어요. 완전 권력을 독점했다. 그러면 쥐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쪼개져요. 살인파가 100년 만에 권력을 틀어지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집니다. 동서남북노서,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살인파가 먼저 손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집니다. 이땐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 동인은 김효원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이고요. 서인은 시옷 심의겸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이 쪼개졌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바로 잔재청산, 외척정치. 그 앞에 있었던 이 훈구파들 중에 쓰레기들을 씨를 말려버리자. 아니다. 훈구파가 다 쓰레기는 아니야. 그 중에 좀 괜찮은 애들이 있어. 걔들 중에 좀 괜찮은 애들은 우리가 함께 정치를 해야 돼. 라면서 외척정치, 잔재청산을 놓고 둘로 쪼개져요. 한마디로 훈구파를 다 씨를 말려버리자. 좀 괜찮은 애들은 같이 데리고 정치를 하자로 둘로 쪼개집니다. 동인이 씨를 말리자라는 애들이에요. 파릇파릇한 젊은이들. 저나 젊은 여러분들처럼. 그러니 이들 때문에, 이 훈구파 때문에 우리 스승님, 내 친구들 다 죽었다. 씨를 말리자. 서인은 서두르지 마. 정치 베터랑. 여러분들 아버지 뻘, 저의 아버지 뻘, 할아버지 뻘. 이들은 아니다. 이들 중에 괜찮은 애들은 같이 데리고 해야 된다. 둘로 쪼개져요. 그리고 완전히 쪼개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조전랑이라는 직책을 놓고 쪼개져요. 이거는 뭐냐면 이 이조전랑이 엄청난 직책입니다. 관직 레벨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급수는 높은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동신아 이리 와봐라. 정아, 동신아 너 이조전랑 너무 일 열심히 잘했어. 이제 영의정 해. 아하? 그러면 영의정으로 옮길 때, 관직으로 옮길 때 내 후임자를 내가 추천을 해요. 물론 경쟁률이 좀 있겠죠. 3대1, 뭐 5대1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왕의 입장에서는 일했던 사람이 추천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에게 좀 더 가산점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조전랑은요. 내 후임자를 내가 추천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사를 내가 임명하는 거예요. 대박이잖아요. 봐요. 사관원, 사왕부, 홍문관을 내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관원에 내가 동인이면 동인 사람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서인의 정책만 까는 거예요. 사원부에 내가 동인이면 동인만 임명할 거 아니에요. 사원부에 들어가서 서인의 비리만 잡아내는 거예요. 홍문관에 들어가서 얘들의 정책만 까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서로 가지려고 난립니다. 그래서 먼저 김효원이 먼저 이조전랑에 추천이 되자 심의겸 쪽에서 반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효원이 일단 이조전랑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번에는 심의겸의 동생이 이조전랑 자리에 추천이 돼요. 그러자 이쪽에서 또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대립구도가 벌어지면서 완전히 갈랐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었던 손조 때 살인파가 집권을 했고 살인파가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쪼개졌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임진왜란 겪었던 손조 때 동서남북노서 곧바로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져요. 동인이. 요거는 뒤에 붕당정치 메인으로 갔을 때 잡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PPT로 가시게 되면 여기 동인은 젊은 파릇파릇한, 서인은 기성, 그리고 동인은 이왕 쪽, 조식 쪽 계열, 그 다음에 서인은 이쪽, 성원 쪽 계열, 그리고 이들은 붕당. 이때부터 이제 붕당 정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법붕, 친구들끼리, 정치 코드가 맞은 애들끼리 쪼개지고 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 됐던 게 임진왜란이 터졌던 선조 때다라는 거. 네. 그리고 여기는 그 김효원 심의겸 얘기죠. 쉽게 나오면 이거 사로주고 다음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은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되었다. 찾으면 정답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라는 붕당정치, 앞부분 도입부인 살인 끝냈고요.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듀